전지 전의 모습과 전지 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몇 차례 걸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지 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지 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지 전문가가 이제 전지를 하게 되면은 일반인들하고 뭐가 다른지 건강하고 보기에도 미적으로 좋은 이런 전지가 되니까 그 설명을 직접 한번 들어보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들도 똑같지만 소나무도 특히 다른 나무 전지하는 것도 그렇지만 소나무는 누가 전지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따라서 전지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가치가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쏙가지를 최고의 그걸로 생각하고 안 자른다든가, 또는 어떤 분들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쏙가지를 일부러 잘라버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개인이 한다면은 개인이 그만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위에다가 전지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뛰어난 분이라도 조경 기술사라도 실제로 전지 들이대보면요, 가위가 안 먹습니다. 덜덜 떱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능이거든요. 기능은 반복 숙달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갖춰지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이 가지를 잘랐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고 구독자입니다. 오늘은 그 용인에서 전지 전문가시죠, 유인희 선생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이 소나무 전지를 갖다가 하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일반인들과 뭐가 다른지, 일반인들이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좀 시딱하는 거, 그리고 전지가 좀 어렵게 되면 원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여기로 전화하시면은 상담도 가능하고 그리고 의뢰도 됩니다. 이분은 전국을 다 다니면서도 전지를 해주는 전문가니까 거의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은 전지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집안에 나무 한두 줄씩 가지고 계신 분, 또 상황에 따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죠. 이 동영상이 그 나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영상 한번 그 촬영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전지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5일 소나무 전지 전문가 유인희 선생께서 저희 조경과 구들장 농장을 방문해 가지고 전지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전지는 맨 꼭대기에 있는 특정점을 기준점으로 잡아 가지고 거기를 기준으로 중심에 놓고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돌아가면서 내려오면서 전지를 해야 정확하게 전지가 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소나무 전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 이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동영상을 100번 봐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지식, 자, 소나무 햇순 따기, 그리고 소나무 단엽, 요건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은 요게 소나무 생리를 이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 햇순 따기는 보통 초봄에 햇순이 한 4cm에서 5cm, 그러니까 엄지나 검지 손가락 길이, 그때 자랐을 때 시행하면 되는데요. 방법은 강한 순이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건 약한 순은 1, 2cm만 남겨두고 손톱으로 똑똑 꺾어주면 되고요. 가운데 있는 강한 순은 밑동에 붙어서 따가 없애주어 가지고 세력을 관리하는 거고요. 순의 세력이 약하다면은요, 이거를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해가지고 곧 죽어가는 걸 갖다가 자르면은 이건 더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잎도 안 납니다. 가지도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래 손가락 길이보다 더 길어졌을 때 그때 1, 2cm만 남기고 나머지를 잘라줌으로써 강한 세력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순들이 나가지고 요게 짧아지는 겁니다. 마디가. 고르기 위해서 순치기를 해줍니다. 순치기야 소나무 전지는 사람으로 따지자면 수술을 하는 것하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해에 순따기도 되고 같은 해에 단엽을 위해서 가지도 쳐주고 이러면 소나무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는 순따기만 해주고, 그리고 단엽을 하고자 할 때는 다른 걸 하지 말고 비료를 줘가지고 힘있게 거름을 줘가지고 소나무 세력을 왕성하게 한 다음에 핵가지를 잘라줌으로써 요게 이제 옆에서 장가지를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잎도 짧아지고 가지도 짧아지고 그러면 복실복실하게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순따기의 목적은 세 가지와 장가지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보기를 좋게 해주고 그리고 웃자라기 쉬운 가지의 끝을 잘라 가지고 힘을 적정히 억제를 해 가지고 성장 동력을 분산시키는 요런 게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지 퍼짐을 유도하는 거, 요게 바로 순치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두면은 가지가 길쭉길쭉해지지만 요걸 순치기를 해주면 가지가 짤막짤막해지기 때문에 어때요? 좀 쭉쭉 뻗어나가는 이게 아니고 좀 이렇게 빡빡하게 모여가지고 복실하게 이쁘게 보이죠. 그러면서도 이 순도 짧아지지만 잎 솔잎도 짧아집니다. 그리고 단엽이 있어요. 단엽은 진짜 솔잎 길이를 짧게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소나무 해까지를 한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 사이에 잘라주게 되면요. 봄에 자르면은 이게 쭉 나가 순이 길어지죠. 그런데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 사이에 잘라주면은요. 요게 자라다가 가을에 아프려요. 그러면 잎 자체가 짧아지고 가지 자체도 짧아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짧은 가지를 유도하는 거죠. 그럼 멀리서 볼 때 이 엉성해 보지 않고 꽉 퍼져가지고 하나의 그림처럼 아주 예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엽은 그 한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사이에 전지가위로 바삭 밑동까지 해까지 밑동까지 싹 잘라줘요. 그러면 여기 여러 개가 쫙 올라옵니다. 짧은 가지들이. 요게 솔잎을 짧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품격 있게 격조 높게 만들어주는 요게 바로 단엽을 하는 목적입니다. 이 단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나무가 건강할 때 무조건 건강할 때 실천해주는 게 좋아요. 약할 때 해보면 죽어보거나 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건강해야 이렇게 균형 잡힌 몸매가 나오는 거지 소나무가 아프거나 세력이 약하면은 균형 잡힌 게 아니라 엉성하게 됩니다. 단엽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솔잎이 한창 자라고 있을 때 해가지를 바짝 자른 후에 새로 나온 가지가 얼마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히 가을을 맞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솔잎의 길이를 짧게 해주는 게 바로 단엽이라는 거죠. 단엽은요 짧은 시간에 장가지를 증가시키고 위로 뻗는 가지를 없애주며 솔잎이 이제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겨울철 짧은 가지를 가지게 해가지고 소나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작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가지를 자르는 요령은요, 2마디에서 자르면 2가지가 되고, 마주하고 있는 가지가 2개라면 각각 1개씩 남겨두고 자르게 되면 2개 가지가 되죠. 그래, 2개, 요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또는 또 3개, 2개 내지 3개를 많이 합니다. 3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풍성해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1개가 죽었을 때 이제 예비로 쓸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3개를 남기시는 분이 좀 많고요. 저희 그 전지 윤희 선생님은 보통 3개를 남기는데 단엽 하시는 분들은 보통 2가지를 남겨가지고 V자로 척척척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곡을 많이 주는 이런 전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처음에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는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전지는 나무를 기점으로 가장 위의 상부 부분 그리고 가장 위쪽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 부분부터 전지를 시행하는 게 가장 전지가 편하고 그리고 수영을 보면서 전지를 하니까 가장 전지가 잘 나옵니다. 기준을 잡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윗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위에 상부가.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이 상부를 기준으로 하부 쪽으로 진행을 하고 안에 가지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야 가장 전지가 편합니다. 그럼 시행을 해 볼게요. 전지를 하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무를 어떤 목적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전지 시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성장을 위한 전지다. 그러니까 묘목이나 이런 거는 나무를 키를 키우고 폭도 키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4월 중순 이전에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지금도 왜 새순이 나왔잖아요. 새순이 나오기 전에 하는 게 사실은 그 묘목 상황은 더 좋아요. 그 뜻은 나무를 위한 전지라는 뜻이에요.
나무가 성장하기에 도움이 되는, 한창 그 나무가 자라는 시기에 나무를 잘랐을 때 나무한테 좋을 일은 없잖아요. 아, 진이 나오니까, 그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진도 나오지만은 성장하는 가지가 잘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시기적으로 성장을 위한 전지는 되도록이면 4월 이전에 시행을 하고요. 사람이 좀 보기에 좀 더 우아하게 보이고 더 보기가 좋은 전지를 한다면 시기는 사실은 4월 이후에 시행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새순이 아마 한 달쯤에 한 이 정도까지 큽니다. 한 뼘 정도 커요. 그러면 전지를 너무 일찍 시행하게 되면 이 새순 길이가 너무 길어서 너무 좀 어수선하고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았나, 이제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람이 보기에 우아해 보이고 더 보기 좋게 만드는 전지는 너무 일찍 시행하면은 그런 부작용은 좀 있습니다. 전지 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초보자들이 포인트가 어떻게 자른다 하는 거 그게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저도 가이드로 딱 올라오니까 막막해요. 뭘 잘라질지 모르겠. 밑에서 봤을 때는 아무거나 자르면 되겠지 싶어 올라오면 아무거나 결정을 못 합니다. 결정장애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결정하는지 좀 알려 주시죠. 이제 처음 아주 초보적인 입장인데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초보자는 이 가운데 양쪽으로 세 가닥이 나갔죠. 이 가운데 순을 제거를 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가운데 순을 제거를 하기 전에 그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 하양지 밑으로 처진 가지죠. 이렇게 가지가 정상적인 부분보다 밑으로 처진 것이 하양지라고 해요. 하양지는 일반적으로 제거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상향지, 너무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올라 있는 상향지, 도장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장지랑 상향지는 좀 틀립니다. 도장지라는 건 쉽게 말하면 웃자란 가지를 도장지라 그러고, 상향지는 그 가지 자체가 이미 웃자란 게 아니라 형태가 그렇게 돼 있는 걸 상향지라 그러죠. 그리고 상향지, 그 다음에 교차지. 교차지라 하면 상황에 따라 가지가 이렇게 교차가 된 상황이 많이 있어요. 가지와 가지가 교차가 된 상황,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평행지, 한 방향으로 똑같이 두 가지가 간 거예요. 이 가지 자체가 한 방향으로 똑같이 갔을 때의 평행지가 두 나라라면 한 가지를 제거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상식은 숙지를 한 다음에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숙지를 했다고 보고선 이제 말씀드릴게요. 물론 하향지, 상향지, 뭐 교차지 여러 가지가 이때 무조건 그 상황에 다 제거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제거를 하되 나무 형태의 지장을 초월하는 상황이 됐을 때 제거를 하는 거예요. 교차지도 상황에 따라 보기 좋을 때가 있고 평행지도 상황에 따라 보기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굳이 제거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했듯이 가운데에 있는 순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가운데 또 있죠. 가운데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가운데 순을 왜 제거를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가끔 받아요. 그래서 왜 제거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가운데 순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는 나무에 쉽게 말하면 곡이라고들 전지하는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곡전지라고 얘기를 하죠. 나무의 곡, 쉽게 말하면 각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운데 순을 제거하는 게 원래 정답이에요. 여기서 가운데 순을, 그러니까 이거는 일자로 간 가지겠죠. 여기서 보면 가운데 순이 이거는 일자로 간 가지고
이 가지를 제거를 하면서 하나의 각을 만들어주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뜻이라 가운데 순을 제거하는 거고요. 최대한 작은 순을 남기고 큰 가지를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상황에 따라 이런데 가지가 많이, 이게 새순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지를 자르실 때 가장 좋은가를 판단을 하는 기준은 최대한 가지가 작은 거를 놔두고 큰 순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순을 남기고 작은 순을 잘라야 된다. 근데 그거에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됐든 나무의 마디, 이게 한 마디거든요. 두 마디고 여기도 한 마디고, 마디가 짧을수록 보기가 나무가 좋아요. 마디가 길다, 여기서 이 가지는 마디가 여기라는 뜻이에요. 한 마디 길이가 이렇게 짧은 마디가 결과적으로는 보기 좋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가지를 남겨놓고 큰 순을 자르는 거예요. 큰 가지를. 그리고 과수하고는 정반대네, 그죠? 저는 가수전지는 잘 몰라요. 과수는 세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연장지를 분명히 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세력이 좋아져서 나무 전체를 살찌울 수가 있고, 그러고 이거를 갖다가 영양분을 쉽게 빨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대신에 이제 보기 좋고 정원용이기 때문에 세력을 죽이는 전지를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가수는 세력이 강한 걸 남겨놓는다. 연장지를 분명히 살려놔야 그 가지가 튼튼하고 힘이 좋아지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몰랐어요. 일단 시행을 해볼게요. 말씀대로다가 이 가운데 순을 제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상부예요. 가장 요가 기준점이다, 그죠? 그렇죠. 기준점이 되겠죠. 기준점이라는 부분, 이 나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나무가 좀 더 커야 되는 상황이다. 더 키가 좀 커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이후에 어느 위치에 기준점이 되는 도장지, 이제 굉장히 큰 길은 이 도장지, 상향지를 하나 남겨 놓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평면을 다 맞춰 놓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커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거를 키를 더 이상 크지 않을 것 같다면 제가 중간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중간치기는 하지 않을게요. 마찬가지로 제거를 하고요. 가운데 걸 자르고, 지금 다 가운데 순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회가 됐으면 이제 밑에까지를 가보자고요. 밑에까지가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이 엉켜 있죠. 꽉 어버려졌네요. 네. 이게 이제 그때 이게 한번 우리가 전지를 했던 나무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게 세력이 약했죠. 약하면서도 수영을 잡는다고 해서 헐렁했지만은 이제 나무가 새로 순이 나오고 마디가 더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안이 지금 복잡해 있죠. 요거는 밀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 안쪽에 있는 가지를 안가지라고들 하거든요. 쏙지. 네, 안가지. 가지 안쪽에 이제 가지가 시작되는 기점으로 안에 있는 가지를 보통 안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안에 있는 가지. 안에 있는 가지는 제거를 되도록이면 안 할 수 없으면 적게 하는 게 답입니다. 살려놓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야 가지 전체 배열이 맞아요. 끝에만 가지가 남아있으면 보기가 싫으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은 좀 틀리네요. 안에 가지가 그때 당시는 이게 나무가 작아가지고선 그 안가지라는 부분이 이게 꼭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죠.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금은 이제 제거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바람길과 햇볕을 막아주는 그렇죠. 나무를 제거하는 쏙까지.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쏙까지 제거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제거를 그렇죠. 한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데 이거 다 안까지 살린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무가 커감으로써 이 안까지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지금은 이제 제거를 해도 됩니다. 그때는 붙였어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순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나갈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운데 순을 제거합니다. 한 가지를 먼저 끝내고 다음 가지를 그렇죠. 끝내고
그래야 두 번 손에 가는 일이 없겠네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이게 전지를 옛날에 한번 했던 나무라 크게 뭐 수영을 잡고 지금 이게 마디가 길어요. 예. 마디가 엄청 길죠. 예. 우회 상수는 그러니까 왼 우회 부분 머리 부분이 될 부분은 마디가 길더라도 어떤 기준점을 잡기 위한 데니까 그냥 마디를 줄이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밑에 가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걸 내렸을 때 좀 서로 겹치는 부분까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일부 전지 하시는 분들 이 마디를 중간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간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중간에 이렇게 잘라 가지고 중간치기를 하면 여기서 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간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답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100% 맞는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디가 길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중간치기를 해서 마디를 짧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중간치기를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합니다. 지금 마디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길이가 엄청 틀리죠. 그리고 마디 자체도 길고 줄입니다. 저는 길이를 두 개를 맞춰준다. 네. 여기서 물론 새순이 많이 나와요. 그때 가서 정리를 한번 손이 두 번 가더라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옆에까지도 이제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게 우성지죠. 굉장히 강하고 나머지가 작잖아요. 예. 밑에까지까지 계산한다면 이렇게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여기도 요 전체적인 흐름을 맞추려면 이렇게 제거를 해야겠죠. 이 가운데 순 제거하고요. 최대한 작은 순을 남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밑에 단 하겠습니다. 여기도 가운데 쓴 제거를 하고 전문가가 손이 한 몇 번만 딱 가해짐이 가보니까 확 시원해져 버립니다. 그냥 좀 엉성하지는 않으면서도 좀 시원하다는 느낌. 잘못 자르는 초보자를 자르면 좀 엉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이 나무는 예전에 한번 가위밥을 두 번 먹었나 한 번 먹었나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아마 한 번 아니면 두 번일 거예요. 그때 가위밥을 먹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 배열을 지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순만 자르도 되는 상황으로 다 지금 배열이 돼 있어가지고 정지가 좀 편한 입장이에요. 이 나무는. 그러니까 이 나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맨 처음에 그러니까 손을 한 번도 안 봤던 나무를 전지를 할 때면 되도록이면 직접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이렇게 수소문을 하거나 어디 뭐 좀 알아보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수준이 상위 클래스에 있으신 분을 섭외해서 맨 처음에 수영이나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아, 수영 잡기는 전문가가 잡아줘야 전체 배열하고 이게 맞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무도 성장하면서 형태도 제대로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전지할 때도 쉬워진다. 편해요. 예. 네, 그렇지 않고 이거를 그냥 개인이 한번 그냥 해보겠다. 물론 자기 나무 자기가 자른다고 뭐 잘했다 못했다 얘기는 하겠지만 어떤 책임 소지는 묻지 않더라도 나무의 형태는 한번 잘리면은 뭐 더 이상 갖다 붙일 수는 없으니까 특히 소나무는 그렇죠. 예, 전문가한테 처음만이라도 좀 맡기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갖고 지금 상태가 요 각이죠.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이게 길죠. 전체적으로. 네. 위에부 아웃라인이 길다. 길죠. 이렇게 예.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복잡하다. 예, 복잡한 것도 그렇지만 맞지가 않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좀 마디를 줄여 놓자고요.
여기서 길어봤자 의미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잘라. 우리도 이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 안 하면 그 인간입니다. 지금 이 나무의 그 건강 상태는 전문가가 보실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무는 이게 건강하네요. 지금 뭐 어디 병도 없고 이거 약도 좀 치고 관리를 좀 하셨나 봐요. 여기는 이제 약을 치는데 집 앞에 정원에는 약을 칠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게- 헛발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게 참 그때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낫나요? 안 그러면 정원에다 소나무를 안 심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 소나무를 심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는 참 답하기가 어려운 얘기고, 소나무는 사실 심는 그 순간부터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반 그 화렵수보다 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하지만 또 소나무만의 그 특성과 그 묘미가 있기 때문에 소나무를 좋아하시는 분은 특히나 소나무한테 애착을 많이 가져가지고 다른 거 심으려면 또 안 심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소나무를 심지 말아라, 뭐 그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인식 조사를 했는데 네. 정원이 심고 싶은 나무에 압도적으로 1위가 소나무가 소나무라고 하는데 그만큼 정서가 있기 때문에 또 안 심을 수는 없지만 또 심었으면 또 관리하려고 하면은 그건 맞아요. 돈이 들 수밖에 없다. 돈이 또 들죠. 오늘 오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혹파리 말씀을 하시더라고. 솔잎 혹파리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혹파리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아주 그 위험한 병은 아니에요. 혹파리가 생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저기 생겨 있네요. 거기 생겼네. 여기 혹파리죠. 예, 이 혹파리가 생기면 이 잎이 정상 잎보다 짧아집니다. 혹파리 들어간 건. 그리고 짧아지면 죽고. 마르죠. 뽑아보면 요 근 속에 근이 좀 불룩해요. 불룩한 데를 이렇게 잘 쪼개보면 여기 유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 이 보통 끝부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정상잎보다 잎이 작거나 잎이 좀 작은 게 말랐으면 혹파리를 의심을 해가지고 한번 잎을 뽑아보세요. 이거 뽑아봤을 때 끝 근 부분이 좀 불룩해라. 그럼 혹파리 유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살충제 치면은 한 2번이면 뭐 어느 정도 거의 제거가 됩니다. 원래는 또 이게 보니까 그해 저 기후 환경에 따라서 이 저것들이 해충들이 성행하는 것들이 네. 있는데 원래는 보니까 솔잎 혹파리가 많이 성행하는 것 같아요. 산에도 거의 많더라고요. 죽지는 않잖아요. 죽지는 심하면 죽죠. 말라가지고 죽는데 거의 혹파리 때문에 죽을 정도면은 나무 관리에 신경을 진짜 너무 안 쓰신 분이고, 외관상으로다가 보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이 진을, 그러니까 소나무 흡착을 해가지고 그 진을 흡수를 하니까 소나무 영양 상태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성장에도 굉장히 그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약을 좀 쳐주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밑에다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이 가지의 안쪽에 있는 게 안가지라 그랬죠. 일반적으로다가 전지하시는, 또 특히 개인 분들은 이 안에 있는 걸 다 제거를 해요. 왜? 조금 시원해 보이라고 이렇게 제거하고 이렇게 제거하다 보면 요 가지 끝에만 이렇게 가지가 남게 되거든요. 쏙이 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속이 빈다는 뜻이에요. 끝에만 가지가 남고. 이렇게 전지를 하면 나무는 모양이 없어져요. 그래서 안에 있는 가지, 안쪽에 있는 가지는 되도록이면 특별한 경우, 물론 제거를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특별하게 제거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 이상은 안쪽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안쪽부터 잎이
안쪽부터 쭉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야지 끝에만, 여기는 하나도 없고 끝에만 이렇게 전입이 돼 있다 그러면 지금 나무가 유통되는 과정 중에서도 그런 나무는, 나무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무 목대가 좋아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판매 자체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치 자체를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가지부터, 안에 있는 가지를 꼭 살려놔야 돼요. 요거를 일반인들이 많이 그 실수를 하는데, 요거는 특히 유념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요 옆으로 또 가가지고 여기는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 요 밑에 부분을 하자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